많은 게이머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AMD 7000X3D 시리즈 제품이 2월 28일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위 제품인 7950X3D와 7900X3D만 이날 출시하고 7800X3D는 4월 6일에 선보인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께서 아쉬울 수밖에 없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는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쇼핑입니다. AMD 7000 시리즈 X3D 제품 출시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얼어붙어 있는 시장 반응을 깰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많은 기대를 품고 있는 제품이라서 PC 교체 타이밍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번 영상을 보시면 구매냐, 존버냐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달에 리얼 판매 데이터를 기준으로 2월 CPU와 메인보드 가성비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인텔 13세대와 12세대, AMD 라이젠 5세대와 4세대 CPU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CPU의 성능은 벤치마크를 진행한 사이트들의 점수와 정보들을 모아서 게이밍 점수와 멀티 성능 점수로 구분해서 책정했는데요. 렌더링이나 인코딩 같은 전문 작업 성능은 멀티 성능 점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CPU 가격은 영상 제작 당시 기준인 2월 15일 행복쇼핑에서 판매 중인 정품의 최저가로 적용했습니다. 메인보드 가격은 CPU의 성능에 맞는 메인보드의 적정 스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칩셋의 가격이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먼저 가성비보다 최고의 성능을 바라는 분들을 위한 최상위 등급인 인텔 i9과 AMD 라이젠 9을 보겠습니다. 인텔 CPU를 선택하신다면 오버클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Z790 칩셋의 메인보드를 함께 맞춰주셔야 합니다. 특히 작업용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요, 13900KS와 Z790 칩셋 보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프로그램 호환성 면에서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반면 AMD는 굳이 X670 메인보드를 선택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7950X와 B650 조합으로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메인보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게다가 최근 라이젠 7900의 TDP와 발열 이슈와 관련해서 대폭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7900과 B650 조합도 추천드릴만 합니다. 인텔 i9과 Z790 조합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것도 큰 메리트겠죠? 만약 당장 PC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7950X3D와 7900X3D를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2월 28일 출격을 앞두고 있고 가격도 꽤 나쁘지 않거든요. 7950X3D는 X670 보드와 합쳐서 약 130만 원 선, 7900X3D는 120만 원 이하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위 라인업으로 볼 수 있는 인텔 i7과 AMD 라이젠 7입니다. 최근 출시한 논K와 논X 제품이 좋은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죠. 인텔 13700F는 게이밍 점수만 보면 i5 13600KF와 큰 차이가 없는데요. 멀티 성능 점수가 월등하게 우수합니다. 게다가 B760 칩셋 보드를 사용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Z790 보드를 사용해야 하는 13700K와는 다르게 가성비가 준수해서 추천드릴만 합니다. 12700K를 비롯한 나머지 12세대 i7 CPU는 i5 13600KF의 가성비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굳이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AMD에서는 7700과 B650 칩셋 보드의 조합을 추천드릴만 하네요. 7700X보다 CPU의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만 메인보드와 쿨러에서 비용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성비가 더 좋습니다. 5800X3D는 여전히 좋은 게임용 CPU인데요. 조만간 7000X3D 시리즈 제품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당장 구매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업그레이드를 하신다고 해도 충분히 납득될 만큼 좋은 제품인 건 맞습니다. 가성비 제품을 찾는다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가장 인기가 좋은 인텔 i5, AMD 라이젠 5 제품일 텐데요. 인텔 제품부터 살펴보면 13세대 제품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3600KF와 B760 칩셋 보드의 조합을 가장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이밍 점수가 13세대 i7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도 보드 가격 차이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비용이 꽤나 저렴해지기 때문이죠. 논K 제품 중 13500, 13400, 13400F는 12400F와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비용이 10만 원 이상 더 필요해서 추천드리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i5 제품 중에서 작업용 가성비 제품을 찾으신다면 13500과 B760 칩셋 보드의 조합은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12세대를 포함한 나머지 제품은 게임용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12400F와 B660 칩셋 보드의 조합이 워낙 강력한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MD 제품도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5600과 5600X 그리고 B550 칩셋 보드의 조합이 게임용으로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논X 시리즈 신제품인 7600과 B650 칩셋 보드의 조합도 추천드릴만 한데요. 7600X와 성능차가 크지는 않으면서 비용은 한 10만원 정도 아낄 수 있거든요. 5600 시리즈 중에서는 5600G가 가장 저렴하지만 게이밍 성능이 5600보다도 많이 떨어지고 멀티 성능도 작업용으로는 아쉽다 보니까요. 추천드리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텔 i3 제품입니다. 고사양 게임이나 전문 작업에 쓰기에는 성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가벼운 용도로 사용하시기에는 좋습니다. 굳이 고사양 PC가 아니어도 된다는 분들께서는 12100F와 H610 칩셋 조합이 가성비 최고의 제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지금부터는 저희 행복 쇼핑의 실제 판매 데이터, 리얼 데이터 랩을 기반으로 어떤 제품이 인기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데이터는 인텔 논K와 AMD 논X 제품이 출시했던 지난 1월 한 달간의 판매량을 기반으로 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먼저 CPU부터 살펴볼까요? 1위는 약 14%의 점유율로 AMD 라이젠 5의 4세대 5600X 버미어 멀티팩 제품이 차지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인텔 코어 i5 11세대 12400F 벌크 제품과 인텔 코어 i5 12세대 12400F 정품이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즉 인텔 코어 i5 11세대 12400F가 약 19%에 달하는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실제로는 1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는 AMD의 5600과 5600X가 1, 2위를 차지했던 것과는 다르게 12400F의 약진이 도드라지고 있네요. 판매량 순위 10위권 내에 인텔 13세대 제품은 4자리를 차지했지만 여전히 12세대 CPU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지난 분기에 비해서 조금씩 13세대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겠네요. 다만 AMD 7000 시리즈는 논X 제품이 출시했음에도 여전히 10위권 안에는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X 제품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 조만간 X3D 제품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AMD CPU 판매량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죠. 다음으로는 메인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ASUS EX A320M 게이밍 대원 CTS가 약 7%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약 4%의 점유율로 기가바이트 B660M 제이시언 제품이 차지를 했네요. 브랜드별로 보면 ASUS 제품이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0위권 내에 무려 4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칩셋별 판매량은 B660과 A320 칩셋이 약 10%로 비슷한 수준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세대 제품이 인기가 있는 상태인데요. 인텔 13세대용으로 나왔던 B760 칩셋 제품만 9위와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아무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요. 고급형 제품보다는 저렴하면서 성능도 괜찮은 A320 칩셋 제품이 인기가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메인보드를 고르실 때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C 주요 부품들의 성능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소비 전력도 늘어났는데요. 덕분에 메인보드의 전력 공급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메인보드의 전원부의 출력을 알 수 있는 V코어 출력 항목을 체크하시면 좋은데요. 출력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V코어를 맹신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보드 종류에 따라서 전원부의 전력 효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출력이 수치보다 낮을 수도 있거든요. 참고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RMOS가 탑재된 제품인지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DRMOS는 전원부의 발효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인데요. 같은 성능이라면 더 안정적인 전원부 출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텔 13세대 CPU는 DDR5 메모리를 지원하는 보드를, 12세대는 DDR4 메모리를 지원하는 보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2세대 CPU는 DDR5를 사용하더라도 효율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더 저렴한 DDR5 메모리를 지원하는 메인보드를 구매하시는 게 가성비가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3년 2월 기준 CPU와 메인보드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급형 기종으로 볼 수 있는 인텔 논K와 AMD 논X 제품이 출시하면서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금액대로 최신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인텔과는 다르게 AMD는 차가운 시장 반응 때문에 7000 시리즈 X3D 제품의 출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먼저 나올 7950 X3D와 7900 X3D가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그리고 기대작인 7800 X3D는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번 영상을 보시고도 구매에 고민이 좀 되신다면 저희 행복쇼핑 유튜브에서 구매 가이드 영상을 올려둔 게 있습니다. 한번 둘러봐 주시고요.
저희 행복쇼핑 홈페이지에서는 용도와 성능에 따라서 다양한 구성의 조립 PC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